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1월 15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기억해서도 안 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참담한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영장에 자진 출두를 해야 하는 이러한 사태가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참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상당히 좀 부를 누리고 사는 그런 곳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현상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가? 어떤 면에서 보면 부강한 나라다, 잘 사는 나라다, 이제는 뭐 G7에도 들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번에 국민들은 정말 허탈함만 느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도 마찬가지고요. 겉만 번지르하는 그런 나라, 정말 알맹이 뜯어보니까 이건 한국 땅덩어리에 한 60%, 50%가 넘은 것 같아요. 한 60% 정도가 빨간 물로 다 이렇게 적셔져 있는 것을 감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스님이 볼 때는 정치가 아니고 이건 반란, 그야말로 반란입니다. 어쩌다가 현직 대통령이 2024년도 12월 3일 계엄선포를 통해서 정말 국가의 그 어떤 위중함을 갖다가 위험하다,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갖다가 표출을 해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 내란 수계라는 어떤 정말 그 어떤 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프레임에 갇혀서 자진 출석까지 하게 되는, 대통령은 기관과 기관 간에 경호처와 또는 공수처에 그런 어떤 총칼이 난무해서 유혈 사태가 있을까봐 국민을 생각을 한 끝에 자진 출두를 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그게 바로 대통령의 민심을 챙기는 마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1월 15일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서 공수처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자진 출두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의 개딸당, 스님이 볼 때는 개딸당도 개딸당이지만 이재명의 벌떼당, 어느 하나의 이슈만 있으면 벌떼처럼 달라드는 그러한 당. 이 벌떼는요, 모기약이나 파리약으로는 잘 안 죽어요. 이거 이제 공격을 할 때는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서 후퇴를 할 때는 모기약이나 파리약으로는 안 죽으니까 이제 바퀴약으로 죽여야 돼. 일망타진이 되겠죠. 옛 말에 있습니다.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 눈에는 피눈물이 날 수도 있다. 머지않은 것 같아요. 이걸 사필 기정이고 자업자득입니다. 대통령도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를 하는, 물론 내용이야 지금 다 이제 앞으로 하나씩 두 개씩 뭐 때문에 계엄을 선포를 하게 됐는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만, 일단은 계엄 선포로, 뜻하지 않은 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놀래고 또 그때 당시에 막 주가가 폭락으로 이러한 부분,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라도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국민들한테 관철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자 이제 99부 능선 정도는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세상, 지금 9부 능선까지는 왔다고 봐요. 이제 대통령까지 잡아놨으니까. 171석, 172석, 192석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은 거예요. 행정을 삼켰고 이제 사법부까지 삼켰습니다. 천하 통일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바라는 그런 세상이 과연 올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내란죄로 해가지고 일단은 자진 출두를 하게끔 해서 이제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라는 그러한 내용까지는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바라고 있는 조기 대선이 실시가 돼서 대통령의 당선이 될 수가 있을까? 과연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삼권 분립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작급의 사태가 정말 맞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의회 폭거가 행정을 집어삼켰고 사법까지 다 삼켰습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기 무법천지가 됩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진범무명이다. 무법천지가 된 이 대한민국. 정상적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다. 정의도 실종이 됐고 민생도 실종이 됐고 경제도 실종이 됐고 오로지 삼권에서 사법행정이 다 무너졌어. 거대 입법 권리가 다 잠식을 해버렸다. 집어삼켜버렸다. 자,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무법천지가 됐어. 이재명이 바라는 99부 능선까지 지금 왔다. 이제는 대선만 치러갖고 대통령 당선만 되면 된다. 과연 될까요?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됩니까요? 이렇게 됐으니까 9부 능선까지 왔습니다. 이재명이 꿈꾸는 게 뭐예요? 또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는 게 뭡니까? 조기 대선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고 이 나라를 갖다가 좌지우지 해보겠다. 이게 속셈 아닌가요? 국민들이 192석 야당을 만들어줄 때는 정치를 잘해라.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이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도 발전시키고 국민도 안정시키고 또 나라도 잘 살게끔 만들게 그렇게 해서 표를 준 것이지 이렇게 원사이드로 의회를 갖다가 다수의 지금 입법기관을 가지고 행정 정치를 하는 그 행정을 갖다 무너뜨리고 또 자잘못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을 해서 좌지우지하고 손바닥에다 놓고 이재명의 한마디에 결국 이제 이재명의 나라가 됐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64년 12월 22일 대선 전에 나와 있는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프로필에 64년 12월 20일 스님은 미시로 갔어요. 진상관 용일경 이게 수가 용신이에요. 자, 금이 이신이야. 수가 용신일 때 토는 기신이고 화는 부신이에요.
목은 약신이요. 토가 병이니까. 이운에는 좋고 이운에는 답이 나왔대요. 지금 55, 6, 7, 8, 9, 10, 60세까지는 임수가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도지사 나와가지고 공직선거법 1심 무죄, 2심 300, 3심 파기환송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김만배, 권순일이 다 이렇게 엮어져 갖고. 그 이제 이 운이 임수가 2024년도 12월 22일까지 5년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대선에도 출마했고 떨어지니까 또 계약을 가갖고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 되고 또 연임도 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총선에도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나중에 밝혀질 내용이지만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대승을 거둔 것도 사실이고 다 임수에 이루어졌다고요. 임수에. 어떤 사람 같이 뭐 63년생으로 보면 안 맞아. 지금 토운이 되게 맞겠냐고.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화대운이 들어온 거예요. 오화대운. 오화가 들어오면 오자충이에요. 자수가 용신인데 오자충, 물이 마르고 불이 들어오니까 물이 마르고 4, 5의 화생토, 토가 강해서 물을 막고 거기다가 뭐요? 이 나무는 지금 이 오화가 사궁입니다. 나무가 죽었어. 물을 못 먹어. 물이 갇혀있어. 또 물이 말랐어. 그래 결국은 뭐요? 고립무원이 됐다. 물이 고갈이 되어버렸다.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운을 가지신 분이 지금 마지막 지금 홈런을 날렸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운으로 볼 때 지금도 지금 무토입니다. 오화대운에 무토 1년 운에 무토가 지금 입춘 전까지 무토예요. 그 입춘 전까지 1월달 양력으로 2월 4일날 입춘입니다. 그럼 이제 정축에 여기도 지금 화토예요. 이것도 토예요. 입춘 전까지 전부 다 화토. 대운, 연운, 달운까지 전부 다 화토운이에요. 그러면 진상관, 행상관에 불이 들어와서 진상관, 행상관에 그 다음 토가 강해졌다. 탐재계인이네. 일주는 사공해가 들어와 있다. 이러한 지금 상황에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로 해가지고 공수처에 자진 출두를 했다.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단은 뭐 영장 발부를 했으니까 이제 체포영장 발부를 했으니까 체포영장을 갖다 체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기관과 기관 간에 서로 간에 방어를 해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 유혈사태가 만에 하나라도 생겨서 피를 흘리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면 이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대통령 직을 그만두더라도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게 대인의 마음이에요. 이 소인들은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어. 정치를 잘하고 잘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정치 공부만 계속 해오신 분이 아니잖아. 그냥 수사만 그냥 20몇 년을 공직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솔직히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치 잘하고 잘못한 것은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기 대선에서 갖다가 평가를 하면 돼요. 국민들이. 잘했다 못했다 너무 못했다 쌍중하로 점수 줄 거 아니요. 그래 이제는 너희 정권 줘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너희는 미래가 없다. 국민의힘 됐어. 더불어민주당 이리 와. 너희한테 좀 지원을 해줄게. 그거를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은 정치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체제 게임이고 이념 게임이다 이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떳떳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금 사전 준비 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아마 거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 좀 이런 운을 대운에서 오와 이거 정말 재미없는 운 지금 진토에 갑진의 진토에 묻던 재미없는 운 화토 다루는 재미없어. 자 지금 1월 23일 날 1심에서 공직선거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공직선거법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1월 23일입니다. 여기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고법에서 이 지금 담당은 고법에서 항소심입니까? 이거 항소심 아니죠. 이거 항소심입니다. 고법 항소심. 자,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 앞으로 2달 내에는 사건을 배당을 하지 마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집중심리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도 꼼수 술수로 해갖고 이거에다 또 며칠 연기에 이거에다 한 달 연기에 계속 연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딱 걸어낸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표 숨이 가파오고 있습니다. 집중심리다 2달 동안 3월 23일 아니요. 1월 23일부터 봐도 2달이면 3월 23일까지는 배당을 하지, 사건 배당하지 마라. 공직선거법에 대해 집중심리를 하겠다. 그럼 최소한 여기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중심리하면 뭐 일주일에 2번 하든 3번 하든 10번 하든 간에 아무튼 간에 633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으니까 이제는 3월 23일 안에는 2달 안에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 그게 지금 3월 달에 기토월에 물론 연우는 을목입니다. 을목은 소길이라고 봐야죠. 나쁜 운은 아닙니다. 연우는. 그러면 자 3월 달에 지금 3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기토예요. 기토. 뭐에 토가 병인데 왜? 탄재개인이요. 불명예가 떨어지는 운이요. 뭘로? 돈으로. 기토에 12일 날이 경진이에요. 진토 들어옵니다. 13일 날이 신사화 들어와요. 15일 날이 오화 들어와요. 16일 날이 기토 들어와요. 여기까지.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그래서 전자 영상에서 스님이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토월에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여기가 진사음이라고 말이야. 우리가 제살타과라고 말이야. 이 운이 화토가 다 모였다. 근데 결국은 3월 23일 앞으로 2달 1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2달 동안에 사건 배당 안 하고 공직선거법에 집중심리를 해라라고 오다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 자, 이제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잘 나오겠습니까? 뭐 또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여기는 지금 벌금 100만 원만 나오면 국회의원직 내려놔야지, 당대표 내려놔야지. 응? 100만 원이 나오면 뭐 5년인가? 피선권권 박탈을 하는데 만약에 벌금형이 아니면 10년간 그거 끝난 거 아니야. 끝나요. 그러고 지금 화토가 이게 정말로 이제 스님도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이 사주를 갖고 본인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상담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살아온 이력과 이 지금 생년월일가를 흘러온 운과 맞춰보면 거의 흡수 80%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계묘생 63년생 10월 18일인가 음력으로 안 맞다고요. 자, 이렇게 볼 때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구분 능선까지 왔고 이제 대선만 치르면 아, 이 세상은 이재명의 세상이고 이재명의 나라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 대선 출마가 안 돼. 그러기 전에 일통이나 언제 3월 23일 안으로 일통이 난다고 봐요. 늦으면 4월달이요. 늦으면 4월달도 봐요. 4월 20일 되면 터들어. 또 그 다음에 또 5월달도 4들어. 6월달도 또 5화 들어. 7월달 도대체 또 하반기 가면 또 4화가 들어. 어떤 무경병이 도대체가 이게 맞다고 했을 때 살아날 구멍이 없어. 맞다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안 맞더라도 80% 이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운이 피해갈 수가 없는 운이다 그 말이에요. 운명을 어떻게 피해갑니까? 아주 크게 잘못될 것을 좀 적게 줄이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운명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사람 생자 필멸이다. 평생을 천년 만년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은 죽는다는 거 이게 필연이에요. 생자 필멸이다. 물론 부처님은 불생불멸이다. 나하고 생사가 어디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일반 범인들이기 때문에 생자는 필멸이다. 남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자, 이재명의 이 대권 꿈 과연 성사가 되겠습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은 자 지금 대통령이 정말 공수처에서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거기 자진 출두를 해도 조사를 받는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또 대통령을 체포를 하겠다고 지금 체포조를 하고 어디 1000명을 투입을 하니 어쩌니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으면 무법 천지가 되었어. 법이 존재를 안 해. 결국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헌정질서 파괴. 법치주의가 무너졌고 거기다 지금 국정마비를 가져왔다. 탄핵 소추가 29건이나 이게 될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나씩 잡아먹는 거야. 내려앉히는 거야. 하나씩.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다 내려앉힌 거예요. 딱 그래 놓고 이제 다음은 사법부. 검사, 판사. 뭐요? 공수처에서 중앙지법에다가 신청을 안 하고 어디다 해요? 서부지법에 했어. 그 이순영 판사가 내줘. 이 짬짬이, 이 카르텔. 헌재 갔어. 지금 헌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각본 짜놓고 빨리빨리 심리하고 5번 심리 딱 하고 땅땅땅 하자. 대통령 윤석열을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거 지금 이 계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스님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와.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이미 각본이 짜였다. 이미 시나리오가 짜인 그런 시나리오 내에서 그 각본에 의해서 지금 다들 움직이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아주 지독한 썩은 내가 난다고 말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올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 조기 대선을 치러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안 돼. 단연코 스님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를 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분석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스님하고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없어요. 나 알지도 못하고. 이재명 대표도 스님 몰라요. 스님도 모르고. 그렇지만 정치를 하는 분이고 국가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아무래도 법치가 무너지면 진보면 나라가 백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라고. 법이 없이 그럼 무법천지가 되면 힘 좋은 놈은 살고 악한 놈은 살고 선한 놈은 다 죽어. 돈 있는 놈은 돈 싸들고 돈 숨기기 바빠. 왜 돌아가니까. 그런 세상이 지금 곧 닥치고 있다.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환경에서 또 공기 좋고 추나추동 사계절에서 이런 나라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지상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대한민국. 물론 좀 어려운 분들은 또 상당히 생업에 그 좀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안보, 경제, 또 이런 이념, 이런 게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을 줄은 아마 이번에 이 지금 계엄 선포로 다 드러났다고 봐요. 적이 누군지. 앞으로 대통령은 이 현실을 잘 감안을 해서 다시 복귀해서 정치 일선에 나선다고 하면 정말 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걸 봤어요. 국민들도 다 봤습니다. 대통령이 자진 출두를 말도 안 되는 지금 결정 났습니까? 아니 내란이라는 것이 결정이 났냐고. 1.23 계엄 선포가 이거 내란에 해당이 된다라고 누구 하나 지금 법리적으로 따져갖고 지금 판결이 났냐고. 이거 내란죄 맞다. 그 우두머리가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맞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딱 프레임 그래갖고 내란죄. 지금도 이 방송에 패널들 나와갖고 딱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야당의 패널들, 이 더티한 인간들, 내란 속의 윤석열, 이 쌍놈의 자식들 아니라고 말을 곧다구로 해. 왜? 응? 좋은 말 하등 해놔두고 아니 내란 속여라는 게 뭐야? 내란죄 판결이 안 났잖아. 누가 지금 내란죄라고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지금 어느 곳에서 한마디로 선거 있어? 근데 이놈들 패널들 나와서 한 거 봐. 바로 내란죄 윤석열이 지금 직무만 배제된 상태예요. 대통령 직원 유지를 하고 있어. 이 나쁜 놈들아 이놈들아.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너희들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처음으로 너희들이라고 그러는데 나쁜 놈들이라고. 응? 어른아도 모르고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밀어붙여. 진짜. 응? 정청래 최민희 와이고 우리 세상 왔네. 그래. 피는 피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당하면 서러워. 너무 나대지 마라. 제발. 응? 어지간해야지 사람이.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만진창으로 만들었고 너희들은 밥이 제대로 넘어갈 것 같아? 내 처음으로 이 지금 내 유튜브에서 한마디 하는데 응? 윤석열 대통령 정치 잘했다고 안 봐. 그냥 너희들 하는 행동은 정말 인생 막장이야. 알고 있어? 이것이 무슨 정치 게임이 아니야. 이거 이념 게임이지. 응? 공산당을 만들려고는 너희들 이념 게임이라고. 응? 뭐 카톡도 뭐 어떻게 뭐 퍼날리면 응? 뭐 내란 어쩌고 해갖고 퍼날리면 그것도 법적으로 다루겠다? 이놈아, 돈 받아 처먹고 봉투하고 받아 빨리 가 조사나 받고 얼른 가서 법에 판결이나 받아. 응? 치질이 잘한 것도 없는 놈들이 아주 그냥 응? 세상 살판 났어. 그냥 171석 그냥 거대 그냥 하여튼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171석이라는 그래라고 국민들이 급해준 거예요. 착각하지 마.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지금 내가 방송에서 내 방송에서 이런 좀 독설이 나가겠냐고. 해도 너무돼. 너희들 한 것들 보면 인간답지도 않고 응? 정말 누가 얘기하더라고 뭐 쓰레기라 그래? 그런 정도야. 그런 정도. 하도 어지간하면 스님도 이렇게 흥분을 안 해. 하도 하는 짓거리 보면은 정치를 하는 거 아니야. 민생, 경제. 자, 이제 구분홍선 왔으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가 민생 챙깁시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경제 챙깁시다. 똥 같은 소리가 자빠졌어. 스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 정말 대통령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활복 자살이라도 하고 싶을 거예요. 딱 긋고. 그런 심정일 거예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자괴감이 든다.
내가 뭐하러 대통령이 됐던 거. 세상도 편하게 살 사람. 정말로 그래. 윤석열 대통령도 세상이 편하게 살 것이야. 뭐 김건희 여사가 돈이 없어 뭐이 없어. 뭐더러 더러운 소리 듣고 대통령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 나라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죽으나 사나 5년을 갖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반 정도 하고 나니까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것이. 그러니까 어지간히들 해라. 묻지마 의회 폭거를 조금 좀 자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의 이 개딸당이라 그런가, 이 더러운 당이라 그런가, 벌떼당이라 그런가. 어지간히들 하라고.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아주 식상하다 진짜. 너희들이 바라는 세상이 뭐냐 도대체. 해도 너무해. 정말로 너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참 이렇게 동조하고 그럴 수도 있까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해도 너무한다고. 인간으로 헐짓 못할 줄 다 하고 자빠졌다고. 그렇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범죄 그렇게 범죄 소구를 한 거예요. 응? 재판 받고 있는 사람, 또 전과자, 또 뭐요? 하여튼 법을 무시하고 법을 띄워놓고 그래서 정권을 찬탈을 해서 너희들 세상으로 만들고 그냥 그게 마음대로 될까?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돼? 이제는 구분능선 넘었으니까 이제 대선 치러야지. 원래 대통령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쁘다 바빠. 열심히 해보세요. 정말 스님 입에서 이런 독설이 나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정말 더불어민주당 조금 자중하십시오. 그 권력 너무 남발하다가 남용하다가 한번 걸려갖고 반전이 일어나면 감당 못할 것입니다. 정도껏 해야지. 국민들은 개돼지야? 아닙니다. 국민들 개돼지 아니요. 당신들 머리 위에 앉아있다니까. 뭐가 진인지 뭐가 거짓인지 다 판단을 하고 있어. 깝죽거리지 말라고. 스님 많이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다. 사필귀정이야. 내가 엎지를 낸 물 내가 주워 담아야지.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런 마음 자세로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 각별 윤곽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으로 구분능선까지 지금 와 있지만 조기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 당선되기까지는 참으로 멀고 꿈의 세계가 아닌가, 꿈의 나라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